네, 전해드린 대로 미 대선 유세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는데 신원과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부 김도원 기자,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새로 들어온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당시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앞서 권종인 특파원이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오늘 유세가 있었던 곳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버틀러 카운티라는 곳입니다. 미국 피츠버그에서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은 우리 시각으로는 오전 7시 10분쯤, 현지 시각으로 오후 6시 10분쯤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서 막 연설을 시작했을 때쯤, 4, 5분쯤 지났을 때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성이 너댓 발 정도 울렸다고 현장 목격자들은 전하고 있고요. 총성이 울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른손을 귀로 올리며 즉시 엎드렸고 경호원들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경호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워싸고 경호하면서 무대 아래로 안내해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곧바로 유세 현장을 떠났습니다. 목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설이 시작될 무렵 근처 건물에 한 남성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어 올라갔다. 총을 든 남성이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연설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경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네. 현장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도 전해주시죠. 예,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총알이 자신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다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명을 내고 의료시설에서 검진을 받았고 대통령은 현재 괜찮다라고 밝혔고요. 또 백악관 경호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전한 상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 직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서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주먹을 번쩍 치켜들면서 이렇게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던 유세장 참석 군중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건재한 것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환호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도 아버지와 통화를 했다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상태다, 활기찬 상태다, 영어로는 in great spirit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그중 하나가 총격범이에요. 총격범은 현장에서 숨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총격범은 백악관 경호국이 현장에서 사살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또 경찰과 경호당국이 현장에서 소총을 한정 수거를 했습니다. 소총은 AR-15 타입의 반자동 소총이라고 하는데 아직 총격범의 신원과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미국 당국이 이 소총의 구입 기록을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입 기록을 확인하면은 총격범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상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유세장에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라고 백악관 경호국이 밝혔습니다. 예, 지금 인명피해 상황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세 현장에서 적어도 수천 명은 모여 있었을 텐데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참석자들은 이 상황이 정말로 공포스러웠다, 정말 미국이 공격받는 느낌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목격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목격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I was standing there and all of a sudden it sounds like firecrackers going off. But then I heard the shots and then all of a sudden somebody hollers, "Get down on the ground," and everybody's going down on the ground as low as they can get. Then the Secret Service comes running up through and says, "Everybody out, get out of here now." They're scared. Yeah, they're scared. You're right. They're scared. 네, 너무 무서웠다는 목격담을 듣고 왔는데 넉 달 정도 남았잖아요. 미국 대선이 점점 더 과열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났는데 현지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말씀을 국제부 기자가 해주셨습니다만 15일 현지 시간에 미국 밀워키에서 이제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대를 하는 그런 페스티벌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 이 사건이 자칫하면 그 전당대회가 공포와 경악의 장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 소셜 미디어에 트위터를 잘 쓰는 X죠. 잘 쓰는데 아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주니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두 아들 중에 하나가 그 용태가 괜찮다는
글을 또 올리기도 했고 이상은 일단 없어 보이고 분명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총기 AR-15 반자동 소총 이게 유명한 총기입니다. 일단 구입이 용이하고 네. 그리고 가격에 비해서 뭐 이런 말을 좀 쓰면 그렇지만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테러범들이나 네. 청소년들이 이걸 쉽게 사서 써요. 무슨 학교 총격이다 뭐다 하면 항상 나오는 게 AR-15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라스베이거스 호텔 위에서 난사하던 그 끔찍하던 장면이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 사용된 총기도 AR-15입니다. 그래서 이 반자동 총이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보면 시크릿 서비스 얘기가 나오죠. 네네. 미 경호국이 어떤 남자가 유세장 주변에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더라. 사실 그때 좀 위험을 감지하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지지자겠거니 하고 놔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마 총을 꺼낸 이게 AR-15 그 반자동 소총이 가지고 다니기도 편합니다. 예. 이 개머리판이 없이 꺾어가지고 견착 허리에 대고 그냥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것도 저게 정밀 조준 사격도 가능하지만 그냥 난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발 한 발 조준경으로 쏘지 않고 그냥 난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불행스럽게도 그 약간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 사선에서 총알이 날아와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 뒤 지금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따끔 저 순간에도 여러 발의 총격이 있으면서 뒤쪽에 있는 사람이 3명이나 네. 한 사람은 숨지었고 두 사람은 중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야말로 뭐 날벼락을 입은 그런 상황인데 더 이상의 총격을 막은 것은 시크릿 서비스가 그 사람을 아까 얘기한 사살된 사람이 바로 또 사살이 됐잖아요. 저 시크릿 서비스들이 바로 응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체포를 해서 수사를 했더라면 배우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올 텐데 일단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바로 사살이 됐다 이런 얘기니까 네. 짧은 순간에 그야말로 공포의 그런 총격이 아니었나 생각이 네, 듭니다. 총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풀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미국 CNN 보도 생중계로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you have been, anything more you have been hearing from your 네, sources? 현재 더 추가적으로 들어온 소식이 Well, 있습니까? I think 22 minutes ago, the revelation, and I'm quoting now from the statement, the FBI 22분 has assumed 전 the FBI의 role of 발표 the lead 내용인데요. federal law enforcement agency in the investigation of the incident 현재 involving 이 former 사건을 President 수사를 Donald 하고 Trump that 있는 occurred today in Butler, FBI의 Pennsylvania. That means they are bringing a significant 발표가, amount of resources into this tonight. 있었습니다. With that announcement, that's the critical incident 오늘 response group will be driving up with their vehicles and equipment from 현재 신속 대응팀이 FBI에서 출동해서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구역 전체를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죄 프로파일링 전문가들이 합류하고 테러 대응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왜 FBI가 이 사건의 수사를 리드하고 있는가 하면 현재 비밀 경호국의 임무는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암살 시도가 있었을 때에 암살 미수범을 사살하는 것까지가 비밀 경호국의 임무이고요. 그 이후 이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연방 사건이기 때문에 연방 수사국인 FBI에서 리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FBI에서는 이 용의자가 누구인지를 파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FBI에서도 용의자의 신원을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용의자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가, 현지 지역의 주민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다른 먼 곳에서 이동을 했는지 파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좌익 급진주의자인지 혹은 다른 정체성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용의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추정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 용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러한 암살 미수를 어떻게 하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FBI 부국장 출신으로서 우리가 현재 이 암살 미수범의 위치를 볼 때 무엇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피격 지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해당 용의자가 왜 이 건물의 지붕까지 올라가 있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비밀경호국이 방지할 수 없었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좌측의 조감도를 보시면 FBI와 태스크포스에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최신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 양자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 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복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비밀경호국에 보고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현장의 조감도를 FBI에서 상세하게 검토를 할 텐데요. FBI는 현재 비밀경호국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라 이 용의자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 조력자가 있었는지, 공모자가 있었는지, 혹은 누군가가 이 용의자에게 지시를 한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최대한 많이 파악을 할수록 그 이후에 이 범죄의 전말을 밝힐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용의자의 위치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위치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을 소유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CCTV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CCTV의 화면을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파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의자가 어떤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는지 역시 파악을 해야 할 것이고요. 해당 차량에 대한 수색, 그의 가족과 또 친척들에 대한 탐문 수사, 그리고 이 용의자가 사용을 했을 모든 기기, 그리고 그 기기를 통해서 접속을 했을 모든 SNS, 그리고 웹사이트, 그리고 연락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FBI 그리고 테러 대응팀이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수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앞으로 휴식 없이 24시간 조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아마도 용의자의 시신으로부터 지문 채취가 이루어졌을 텐데요. 혹은 무기에서 지문을 채취를 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먼저 용의자의 주머니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무기 자체만을 보았을 때에 그것만 가지고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기가 중간에 다른 이들에 의해서 운반이 되거나 전달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장에서 바로 지문을 채취를 했을 것입니다. 신속 지문 채취 장비를 동원해서 지문을 채취를 했을 것이고요. 그러한 장비는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에서도 사용을 했던 그러한 장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문이 기존의 FBI 시스템에 등록된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파악을 할 것입니다. 또한 치아 정보 등을 통해서도 신원을 특정을 하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John Miller, I mean, at this hour, what stands 네, out to you? What are the 지금 questions, the biggest 시점에서 questions you have from a sort of how could this have happened?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가장 큰 의문은 무엇일까요? Questions are going to be about 우리가 what 가질 that 수 outer 있는 perimeter was like, but 의문은 I also understand as 그 유세 as the 현장의 NYPD 이 official who worked hand 바깥쪽 in glove 지역에서 with Secret 어떻게 Service, 이렇게 you know, I led the 용의자가 package 침투할 that 수 ran ahead 있었는가 of Donald 하는 Trump's 것이 motorcade in 되겠습니다. every trip he made to New York as president without 저 같은 exception.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I know how 대통령이 the Secret Service 현직일 works, 때 but 경호 차량 등에 package 탑승을 they 하고 give to a 많이 president 동행을 했던 is 경험이 one thing. 있는데요. The package they give to a former president is scaled down. Even the package they 사실 give to a 현직 former 대통령에 president 비해서 who 전직 is a 대통령에게 presidential candidate is 제공되는 not the same 경호의 as 수준은 presidential 상대적으로 security. So in 낮습니다. this case, they had a counter sniper team, which 그래서 isn't 이 in 경우에는 every case. 현재 And they were 비밀 looking out 경호국 for high 소속의 ground, but as you see from the image on the 저격수들도 screen, 현장에 있었을 most of the 것입니다. high ground is very low. 그리고 They're going to have to face a lot of questions 높은 about this. 위치에서 But some of it 주변에 may boil down to, 이 용의자가 what was said 있었는지 before 여부를 on 아마도 air, 볼 which 수가 is 있었을 텐데요. someone's 중요한 willing 것은 이 to, 유세 현장 주변에 plan it out 위치가 높은 cases, 곳이라 and 하더라도 willing 건물 to die 높이 in the 자체가 그렇게 process. 높지 There isn't 않다는 always 것입니다. a way to stop it. And Andrew, in terms of FBI, I mean, they have FBI의 personnel obviously 경우 probably already there. As 이미 현장에 요원들이 도착을 했을 텐데요. 더 많은 정보들을 확보를 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FBI 현장 요원들은 증거 수집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마도 피츠버그의 현장 수사관들이 도착을 했을 텐데요. 그 자리에서 용의자의 신원과 무기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했을 것이고요. 또한 주변 지역의 필라델피아, 뉴욕, 또 뉴헤이븐 등의 많은 현장 요원들이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자마자 주변의 FBI 부서들 네, FBI가 발표하는 내용을 전하는 CNN 방송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테러 대응 태스크포스가 구성된 상태고요. 미수범을 사살한 것까지가 신속 대응팀의 업무였고 FBI는 앞으로 이제 용의자가 어디서 왔는지 다른 먼 곳에서 이동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좌익 급진주의자인지 정치성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타격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보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라는 사실이 조금 전에 함께 들으셨는데요. 비밀 경호국의 보고를 더 받을 것이라는 속보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아직 그 대화의 내용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현장의 조감도를 FBI에서 검토할 것이고요.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 또 누군가가 용의자에게 지시를 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은 경호 수준의 차이가 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국가 경호를 받고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시크릿 서비스라 불리는 비밀 경호국의 파견 요원들이 나갔고 현지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이 테러범, 암살 시도범이 그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으로 네.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 위치를 지금 그 CNN의 그래픽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있던 곳에서 오른쪽 약 한 45도 비껴서의 인근 그 건물 옥상에서 쐈다. 그리고 AR-15 반자동 소총이 현장에서 수거됐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국 대통령이 암살된 것 중에 이러와 아주 유사한 상황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권총에 의한 것이었죠. 링컨, 레이건, 포드 다 권총입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는 뭐 대선 유세 도중에 이제 동생은 동생이죠. 그때도 권총이었거든요. 그런데 장총에 의해서 라이플에 의한 암살과 암살 시도는 이번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거의 뭐 그때가 1960년이었으니까 64년 만에 처음 이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장총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주 유사해 보여요. 그쪽에서 엎드려 있다가 쏜 장면이 보이고 그때도 여러 발 사격에 의해서 존 F 케네디가 암살됐는데 이 경우에도 여러 번 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무게차에서 맞고 목을 감싸주는데 재차 두 번째 탄이 이 머리를 맞으면서 이제 암살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단 밑으로 첫 발을 귀에 따끔하면 순간 반사적으로 몸을 낮춥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크릿 서비스들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덮었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연단 밑으로 내려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현장 대응이 아주 좀 신속했다. 이렇게 보이고 어쨌든 귀 윗부분이 관통된 장면이 보이잖아요. 사진에도 뻘겋게. 이게 귀에서 관통상이었기에 망정이지 아찔한 순간이었고 그래서 본인이 의식도 있었고 손을 번쩍 지켜들거나 몇 번 계속 이렇게 지지자들을 향해서 제스처를 보내지 않습니까? 천만다행이었다. 그리고 시신의 그 지문을 FBI가 채취를 했다. 지문과 치아를 조사하고 나서 이제 기존 FBI에 등록된 것인지 파악해서 신원을 특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가 우선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AR-15는 본인이 갖고 올라간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총 들고 올라가는 걸 몰았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총은 미리 그 자리에 누군가가 갖다 놨을 수 있다. 지붕 위에 갖다 놨을 수 있다. CNN의 보도에도 보면 이 총기를 중간에 누가 전달했을 가능성. 전달이라는 게 여기 있다 하고 현장에서 주겠습니까? 이미 트럼프의 동선을 알고 그 자리에서 쏘기로 하고 그 자리에 그 AR-15를 갖다 놨을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바로 이제 그걸 그러면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사람이 CCTV를 보면 며칠 전에 누군가가 그 지붕에 올라가더라. 뭐 이런 게 이제 곧 나올 거라서 이게 정말 영화처럼 흘러가는 영화는 아닙니다만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으로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충격적 사건이라고 봐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소식 앞서 CNN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에 앞서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I have tried to get a hold of Donald. He's with his doctors. Apparently he's doing well. I plan on talking to them shortly. There's no place in America for this kind of violence. It's sick. It's sick. For violence in America like this is just unheard of. It's just not appropriate. And everybody must condemn it. Okay? Mr. President, do you think this was an assassination attempt? I don't know enough to. I have an opinion, but I don't have any facts. So I want to make sure we have all the facts before I make any more comments. Thank you.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듣고 오셨는데요. 외국 정상들도 잇따라 입장을 내놓고 있죠. 예,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라 외국 정상들도 신속하게 입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총격을 규탄하고 또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밀접한 동맹국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총격에 경악했다면서 이런 폭력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빈다 이런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 밖에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도 공격 시도에 충격을 받았다며 안전과 쾌유를 기도한다고 밝혔고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은 폭력은 더 많은 폭력을 부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빅터 오르반 헝가리 총리도 어두운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하며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을 방금 CNN 속보를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오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일단은 의식이 명료하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굉장한 라이벌이잖아요. 1승 1패를 거뒀고 또 이제 이번에 또 재대결을 하게 되는데 78세와 82세.
어찌 보면은 미국에서는 뭐 한국에서도 5년 위아래는 뭐 친구다 이러는데 이 경우에도 서로 조, 도널드 이렇게 부릅니다. 계속 조라고 그러잖아요. 비아냥거릴 때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아마 조, are you okay? 뭐 이제 도널드 are you okay? 예. 그랬을 거고 I'm fine 그랬을 거예요. 이거 제 추측입니다. 물론. 그런데 서로가 육성으로 통화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좀 있네요. 왜냐하면 아무리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경쟁자지만 이럴 때는 직접 통화해서 이 직접 통화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트럼프 측으로서는 정말 나 괜찮아. 내 목소리로 알아보고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나 괜찮아. 이렇게 대답했을 수 있고 저 이런 게 미국 대통령 선거의 어떤 하나의 미덕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정치라는 게 치열하게 싸워도 또 저렇게 쾌유를 기원하고요. 정말 직접 바로 전화해서 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강점, 미국의 힘 이런 것은 또 저런 데서도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네, 미담이라고 해주셨어요. 직접 통화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데 어쨌든 라이벌끼리의 통화, 그 이후에 미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리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호재라고 봅니다. 대선 유세에 나서지 못할 만큼의 부상이면 당연히 악재가 되겠죠. 왜냐하면 총을 맞아서 안면 부위예요, 저기가. 예를 들어서 언어 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게 조금 안쪽으로 점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흉측한 또 부상이 되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귀를 맞았고 물론 귀 맞은 게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2일 뒤에 있는 이틀 후에 있는 밀워키 전당대회에 건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트럼프에게는 저는 플러스 요인이 아무래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돼서 지지율로 만약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2, 3일 계속 지지율 변화를 봐야 되겠지만 지지율이 지금보다 좀 더 벌어지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도 자 트럼프는 저렇게 총을 맞고도 운도 좋다. 그러면서 저렇게 건재한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이거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냐. 민주당 내에서도요. 후보 교체론에 좀 더 힘이 실릴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제 물론 개인적 견해지만 그렇게 돼서 미국 대선은 이제 저 사건, 총격 사건 이후로 다른 차원의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후보 교체론의 가속화, 트럼프의 그 우세가 좀 더 강화되는 측면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현재 정치적인 우군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 데서 일어난 사건의 불똥이 어떻게 튀느냐. 특히 스윙 스테이츠라는 점, 선거인단이 북부 경합주 중에 가장 많다는 점. 따라서 그 표심이 어떻게 이동하느냐는 나머지 선거판 전체에 영향을 주고 7개 스윙 스테이츠뿐만 아니라 13개 경합주의 영향이 드러나면 미국에서도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쾌유를 기원한다고 그랬지만 바이든 교체론에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바이든은 계속 완주하겠다고 총까지 맞은 트럼프에게 내가 물러설 수 없지 또 이렇게 되면 더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앞으로가 미국 대선은 더 흥미진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사실 조금 전에 바이든 현 대통령의 이제 노쇠 이미지가 좀 더 강화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인한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이제 어떤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과거 사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레이건 대통령도 이런 암살 시도 이후에 지지율이 급등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 유명한 이번에 또 어떻게 적용할까요? 존 잉클리, 뭐 젊은 30, 40대, 40대, 50대들이 아마 생생하게 기억할 텐데 그때 유명했던 영화 배우 조디 포스터를 열렬히 좋아했던 존 잉클리가 대놓고 총을 쐈어요. 그때 가슴에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수술을 했죠. 그때 사실은 그 레이건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리고 누구나가 흉부에 권총을 가까운 데서 맞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느냐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의사들에게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레이건 대통령이 영화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부터 내가 또 못 깨어나면은 미국 자네들 책임이네 하고 누웠는데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강인한 이미지가 더 부각이 됐어요. 그때도 공화당 대통령이었고 전후에 가장 강력한 스트롱 아메리카를 이끈 스트롱맨이었잖아요. 그래서 8년간 재임하면서
지금도 레이거니즘이라는 게 살아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이 누구 구호입니까? 이게 로널드 레이건 구호예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가슴에 총을 맞은 로널드 레이건이 네. 지지율을 올리면서 미국을 더 강하게 끌고 갔듯이 내가 제2의 로널드 레이건이다. 완벽한 지금 그 총격 서사까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스트롱맨의 마케팅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마케팅이라고까지 하기엔 좀 빠르지만 네.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하등 네. 도널드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는 사건이 돼가고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될 리는 없다고 분석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이번 주죠. 공화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보세요. 이틀 남았고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저는 귀에다 붕대하고라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귀에서 이제 피가 좀 났고 귀가 이제 상당히 다쳤는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 또 스트롱맨 트럼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냥 멀쩡히 나올 수는 없잖아요. 봉합 수술을 받을 거고 귀에다가 붕대를 할 겁니다. 그래도 나와야 아마 미러키 전당대회장이 함성으로 뒤덮일 거예요. 그거를 노리고라도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의식이 명료하고 귀를 꿰매고 상처를 치료한 뒤에 굳이 안 나올 리는 없다. 그리고 불사조의 이미지가 나올까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한 3일 하거든요. 그 첫날, 둘째 날은 그 화상 메시지만 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지지 연설을 하고 네. 주인공은 언제 나옵니까? 마지막 날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나오는 시점은 15일 미러키 전당대회 마지막 날로 예상되는 한 5일 후쯤 나오기 때문에 5일은 넉넉합니다. 회복하기에. 예. 자, 이런 지금 사건이 일어난 배경의 정치적 양극화가 당연히 이제 꼽히게 되는데 지지층에만 소구를 하는 지금 현재 유세 상황, 어떤 그런 정치적 지형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내 정치 지형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바이든 후보 교체론이 나온 뒤에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우위를 보이는데 모두가 사실은 좀 치열해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의 위기감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자, 민주당 지지층은 이번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세론이 더 세지는 거 아니야? 위기감이 들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사건에는 항상 동전의 양면, 칼의 양날과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무슨 그 유명한 사람들이 셀럽들, 특히 그 조지 클루니도 뭐 돈 안 내겠다 그러지. 이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한 2자릿수로 격차를 벌이게 되면 민주당은 야 이거 이제 넘겨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지율은 또 어떻게 될지 실제로 2자릿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치열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후보 교체로는 또 어디로 불똥이 뜰 거냐. 정치가 생물이라는 게 이런 상황. 누가 토요일 밤까지 이런 상황을 예측했겠습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상당히 별거인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 대선, 그리고 미국 대선이 뭡니까? 우리나라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트럼프 2기가 오면은요, 달라지는 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방위비 분담 문제, 현재 여러 가지 그 대한 방위 공약 문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DC 나토 정상회의에서 또 워싱턴 선언 업데이트다, 또 업그레이드도 하고 왔잖아요. 그러고 터진 사건이에요. 자, 우리나라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이게 대선은 넉 달인데 넉 달 금방 갑니다. 네, 전당대회에 스트롱맨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귀에 붕대를 감고서라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인데 아마 트럼프의 성향상, 성격상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그 미국 공화당의 프리버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제 백악관 비서실장도 했었죠. 프리버스 준비위원장이 참가자들이 이미 현장에 도착하고 있다. 그리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당대회에서 참석자들을 환영하길 고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일정을 진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나 배우가 있을 경우에는 경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호가 굉장히 강화되고 그런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화당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런 소식이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작용할지를 또 여쭤보고 싶은데 빠르게 성명을 내서 규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아마도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이 일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일은 없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통이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과거에도 그 유명한 부시 고어 대결 때도 전화 한 통화로 원래 해결하는 거예요. 그 투표가 꼭 안 끝나도 패배를 인정하는 상대 후보가 전화를 상대 후보에게 걸므로써 미국 언론은 일제히 대선이 끝났음을 알리거든요. 그런 전통이 있어서 직접 후보 간의 전화는 하나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또 이 트럼프와 바이든처럼 오랜 이 숙명의 라이벌은 한쪽이 총을 맞았다는데 미국 전통에서 전화 안 하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전화한 것이고 쾌유를 빌지만 속내는 복잡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듣고 델라웨어에서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델라웨어가 어디냐? 본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원의원 20년 정도 할 때 델라웨어에서 워싱턴으로 출퇴근한 사람이에요, 바이든이. 델라웨어 사저에 있다가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만큼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자, 이게 과연 어떤 나에게 실익이 있거나 실제로 문제가 생길 거냐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치열하게 회의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병원에 한번 찾아갈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또 선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모양이 또 관대하면서 아량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어디까지나 예측이지만 미국 그 정치계에서는 이게 흔치 않은 풍경이에요. 예. 서로 죽일 듯이 싸우지만 할 건 또 합니다. 병원에 찾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숙명의 라이벌이 피격 사건,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바이든 캠프 쪽에서 또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바이든 캠프로서는 후보 사퇴론을 불식시키려 하겠죠. 상대방 후보가 총격까지 당했는데 여기서 지금 95% 이상 이미 시카고 전당대회는 그것도 요식행위예요. 그리고 현행 미국 법률과 헌법에 따르면 바이든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 한 후보 교체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레지티미트, 적법하게 선출된 후보예요. 그래서 바이든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자, 이 상황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델라웨어에서 급거 귀국했다는 건 뭐 트럼프 용태를 걱정해서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큰일이구나. 엄청나게 큰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모들과 수기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급거 귀국했다. 저는 돌아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용의자의 그 어떤 배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 CNN은 그 FBI 전 국장 출신의 그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면서 좌파 급진주의자의 가능성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최근에 보면 미국이 국제 정세에서 여러 가지 그 전쟁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런 그 상황에서 혹은 어떤 좀 반대 측면에 있는 쪽에서의 불만이 이렇게 표출된 건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CNN 그 애널리스트의 분석인데 일단 지문 분석이라든가 유리품 분석에서 누군가가 나와야 되겠지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CCTV 분석을 통해서 그 자리에 AR-15가 어떻게 올라갔느냐. 총기상, 일련 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샀고 이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 사람 손에 들어갔는지 원래 그 사람 건지 등등이 이제 수사가 되다 보면 이게 진상이 곧 나와요. 세계 최고의 수사력을 가진 FBI와 시크릿 서비스가 뛰어들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좌파 급진주의자의 소행인지 소위 시오니즘의 찬반을 둘러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백인 우월주의를 싫어하는 소수 인종의 소행인지 누구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게 또 이란과 관련이나 이라크와 관련될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암살범의 정체가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에 대한 비판 연설하는 도중에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우발적 범행은 아니겠죠?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우발적으로 돌이나 던지고 계란을 던질 수 있어도 저렇게 AR 반자동 소총으로 견착해가지고 지붕 위에서 쏠 수는 없어요. 네. 상식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연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쐈다는 거예요. 네. 그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 불법 이민이 그 화가 나서 쐈다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네. 그냥 트럼프를 어떻게든지 위해하려는 사람이나 단체와 국가의 배경은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한참 동안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도 생각해 볼수록 참 어처구니 없는 게 지금 미국은 이제 총기 소지가 허용된 국가이고 수천 명 앞에서 저렇게 유력 정치인이 나와 있는 환경에서 총기 소지 같은 검사 같은 것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혹은 사전에 용의자가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그 환경, 그건 어떻게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았었는지를 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런 유세 현장 같은 경우에서 경호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보다 급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로서는 현직 대통령일 때 받던 서비스와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올 때의 서비스에 굉장한 차이를 느낄 거예요. 이걸 둘 다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내가 만약 현직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본인은 그런 분통도 좀 터뜨릴 만합니다. 예. 그래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시크릿 서비스가요. 여러분 뭐 사선에서라는 영화 기억하실 텐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와서 유명해진 영화잖아요. 그때 대통령의 암살을 막지 못한 전직 그 경호요원의 그 애환, 그게 그 영화에 나와서 아주 명화로 저도 2번 봤습니다만 예. 그런 것처럼 이 사설이 아니고 국가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기 때문에요. 그게 좀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걸 경시했다는 대목이 나오고 있어요. 누군가가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갈 때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은 들고 근데 당시에는 아무 무기가 없으니까 안 잡지 않았겠어요? 무기 예. 들고 올라가면 안 잡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숨겨둔 무기를 꺼내서 순식간에 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현직이 아닌 후보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런 사건이 비단 미국만의 일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인 피격 사건은 잇따라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어떤 이런 또 올해는 세계 선거의 해이기도 한데 이 경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점을 좀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뭐 사설 총기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사설 총기에 의해서 그렇게 불행을 당했는데 우리도 사실 인터넷이 활성화돼 있고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뭐 세운상가 같은 데 가서 무기 조립품들 사면 권총 뚝딱 만든다. 러시아로 총은 얼마든지 러시아제 총 조립 그 유사총기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안심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뭐 흉기라든가 둔기에 의한 테러만 있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도 이게 카피캣 모방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기 테러가 없는 나라라고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이번 사건으로 우리 정보당국, 경호당국 또 좀 경각심을 높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현장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분석해봤습니다. 국제부 김도원 기자, 박상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